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사연 채널을 알게 돼서 매일 위로를 받고 있어요. 사연이 제 이야기 같을 때도 있어서 들으며 화도 냈다가 울었다가 하곤 있답니다. 제가 첫 결혼을 실패한 아픔이 있거든요. 세월이 이만큼 지나왔어도 생각해보면 아플 때가 있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를 다녔어요. 저희 집은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을 하고 있었죠. 그저 늘 평화롭기만 할 줄 알았던 저희 집에 불행이 닥친 건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후였어요. 횡단보도를 초록불에 건너시는데 전속력으로 오던 차가 멈추지를 못했다더군요. 운전자는 저희에게 잘못했다며 수없이 사과를 하였고 수술비와 치료비도 주었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게 불행 중 다행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그 일로 하반신에 마비가 와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그 바람에 엄마까지 정신적으로 무너지시면서 한동안 알아 누우셨고요. 식당에는 매니저가 있기는 했지만 아빠와 엄마가 없이 계속 둘 수는 없었어요. 여동생은 그때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식당에 나가기로 했어요. 늘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앉아있던 카운터에 앉아있으려니 첫날에는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다시 온 가족이 건강하게 웃을 날만을 꿈꾸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전보다 더 친절하고 좋은 식당을 만들려고 노력했죠. 저희 식당의 메뉴와 레시피는 전부 부모님이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연구하며 만들었던 거라서 그 배합은 주방장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밤이면 집에서 엄마가 직접 만드신 요리 공책을 보며 메인 메뉴인 국하고 탕부터 열심히 만들었어요. 또 하루에 반찬 한 가지씩 마스터했고요. 처음에야 실패도 몇 번이나 했고 어딘지 미묘하게 맛이 달랐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고 또 만들었더니 부모님이 만든 것과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양념과 반찬들이 똑 떨어지기 전에 다시 양념 배합을 만들어서 주방에 가져갈 수 있었어요. 지은이 대단하다. 이걸 레시피 보고 한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이렇게 똑같이 맛을 내다니. 너도 부모님 닮아서 재능이 있나 봐. 엄마 낳으셔도 식당 일 계속 해봐. 뭘요? 저야 엄마가 하라는 것대로 해서 그렇죠. 식당 일은 생각보다 재미있긴 해요. 엄마 일어나시면 상의해 볼게요. 라며 저는 주방장 아줌마의 이야기를 새겨들었어요. 엄마는 요양을 위해 지방에 있는 이모댁에 내려가 있었어요. 사실 부모님은 저나 동생이 번듯한 회사를 다니는 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에도 엄청 신경을 쓰셨죠. 자영업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해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너희만큼은 우리보다 좀 더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회사도 힘든 점들이 당연히 있겠지. 남하고 부대끼는 건 다 힘들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쉬운 길을 가는 게 좋지 않겠니? 라며 엄마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엄마가 다시 집에 와서 식당을 보시더니 그날 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식당에 나하고 아빠가 있을 때보다 더 활기 있고 손님도 많더라. 주방장 임씨도 지은이 네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매니저도 너 있으면 내가 안 나와도 된다고 그러네. 너도 알다시피 엄마 아빠는 니들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다들 너한테 재능이 있다고 하고 엄마도 이제는 전처럼 매일 식당에 나가기는 힘들 것 같아. 지은이 네가 식당을 제대로 맡아서 해볼래? 물론 엄마도 할 수 있는 건 할 거야. 실은 내가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어. 나 식당 잘해보고 싶어. 시작은 엄마 아빠가 아파서 한 거지만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래, 자기한테 잘 맞는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거지. 더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지금만큼만 하면 돼.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식당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아직 병원에 있던 아빠도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잘 됐다며 지치지 않게 컨디션 조절 잘하라고 격려해 주셨고요. 저는 식당을 좀 더 잘 되게 하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정신없이 일만 했다는 표현이 딱 맞을 만큼 식당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다행히 식당은 점점 더 잘 됐고 저희는 옆에 작은 가게를 인수해서 별관을 만들어 확장했어요. 손님들 줄이 점점 길어져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어엿한 젊은 식당 사장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고 나니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제 나이도 30을 넘어갔어요. 부모님은 제가 29이 될 때부터 얼른 결혼을 하라며 하루 걸러 하루 선자리를 마련하고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가 됐다고 구색을 맞춰서 결혼하는 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마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낭만적인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등살에 선을 수없이 봤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는 사이에 동생한테 먼저 남자친구가 생겼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제 결혼 이야기는 잠시 잊혀졌어요. 동생은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아이를 가졌고 엄마는 그런 동생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동생이 예쁜 딸을 낳고 육아에 고군분투하는 사이 저는 30을 넘었고요. 네가 30이 넘으니 오히려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 그냥 네가 좋다는 사람이 있을 때 결혼하면 되지. 그런 마음이 드네. 라며 엄마는 포기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주 보던 선자리에서 풀려나 자유를 찾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다닐 때 친구가 소개팅을 하라며 연락을 했어요. 지은이 너 나이 같은 거 별로 안 따진다고 했지? 사람만 괜찮으면 된다고. 내가 보니까 너랑 정말 잘 맞을 것 같더라고. 그 사람은 대학교 시간 강사였고 저보다 8살 많았어요. 나이가 좀 많은 게 걸리긴 했지만 친구 말대로 사람은 조용하고 성격도 온화한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꼭 좋다는 마음이 생긴 건 아니라서 몇 번 만나 식사나 하다가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계속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식당까지 찾아오기도 했고요. 소심해 보이던 사람이 끈질기게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걸 보니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내가 지금은 시간 강사지만 곧 정식으로 모교에서 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 믿고 결혼해줘.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못 만날 것 같아. 내가 직업 때문에 상훈 씨 피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는 확신이 별로 없어서 그랬던 거죠. 지금이야 상훈 씨 만나온 시간도 있고 저도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지?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분명히 말했다. 나랑 결혼한다고. 나중에 딴 말할 게 없기다. 딴말 안 해요. 꿈도 아니고요. 저는 정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교직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집에서도 다들 좋아했고 동생도 제 결혼 소식을 반겼어요. 언니 결혼 안 했는데 내가 먼저 해서 마음 안 좋았는데 이제는 2다리 쭉 뻗고 자겠다. 정말 축하해. 네가 언제 잠을 못 잤다고 그래. 농담이고 고마워. 결혼해서 잘 살게. 저희는 서로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 상견례도 무사히 마치고 결혼 준비를 계속 이어갔어요. 남자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고 아버지도 초등학교 교감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자기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라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웬만하면 저희도 같은 교육자 며느리 맡고 싶었지만 상훈이 짝은 따로 있었다 생각하며 받아들이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 집안 체면까지 생각하셔서 모든 행동거지를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경우 없게 아이들 키우지 않았고 남들한테 패키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신경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시어머니와 엄마가 한복 맞추는 데에서 하는 대화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처음이니 서로 맞추자는 의미겠지 했어요. 시간이 또 흘러 저와 남편은 결혼을 했고 시댁과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집을 구할 때 식당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했는데 시어머니가 1년만이라도 자기네랑 좀 가까운 데 있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오는 건데 젊은이들은 구식이라고 하겠지만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 자꾸 봐야 더 친해지고 정도 드는 거잖아. 니네 식당 거리만 생각하지 말고 상훈이 학교도 생각하고. 엄마, 나는 아직 학교 여러 군데 나가니까 지은이 식당 먼저 생각하는 게 나아. 너도 곧 니네 모교로 들어갈 건데 뭐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결국에는 시댁하고 식당하고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집을 구하게 됐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까운 데에 집을 얻으라고 한 데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남편이 한 번도 내색한 적이 없어서 까맣게 모르고 있던 일이었어요. 바로 제사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그야말로 종갓집 종손이었고 한 달에 한 번은 제사가 있더라고요. 어떤 달에는 3번이나 있었어요. 당신은 이런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떡해. 어머니가 아예 제사만 쫙 표시해서 제사 달력이라고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펄쩍 뛸 게 눈에 훤히 보여서 입이 안 떨어졌어. 미안해. 놀라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나랑 결혼 안 한다고 할까봐 그랬지. 알고 보니 이 사람이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던 게 단순히 인연을 못 만났거나 직업이 불안정해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집이 제사 드리는 횟수를 알고는 다들 친해지기 전에 아예 칼같이 정리를 했던 거였어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을 소개해준 친구한테 전화를 했죠. 진짜야? 난 그런 거 꿈에도 몰랐어. 난 그냥 영어회화 모임에서 몇 달 동안 본 거였고 사람이 조용하고 인상도 괜찮아서 너랑 잘 맞겠다고 생각했던 거지. 어떡하냐? 제사 달력까지 준 거면 시어머니가 너 보고 제사할 때마다 오라는 거지? 야, 난 진짜 정말 몰랐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미안해진다. 몰랐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됐어. 나도 이런 걸로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 싫다고 하는 것도 웃기고. 알았어. 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정말 독박 쓴 기분은 떨칠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바로 그 달에 있는 제삿날 전부터 저한테 전화를 수차례나 하셨어요. 식당을 그만큼이나 운영하면 음식 같은 건 쉽게 할 수 있지? 그 많은 걸 다 만드는데 제사 음식은 껌 아니니? 어머니, 음식에 쉽게 하고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음식을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 양념하고 첫 시제품 외에는 만들지 않아요. 저도 음식 그렇게 빨리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보다야 훨씬 네가 낫지. 징징거리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불러주는 거 사서 얼른 와. 라며 무조건 재료를 줄줄 읊어대더군요. 결혼 첫 제사부터 처음 온 새댁이 불평한다는 말은 듣기 싫더라고요. 저는 화를 꾹 눌러 참고 새벽 시장에 가서 장을 봐서 식당 일이 끝나고 시댁으로 갔어요. 넌 뭐하러 이걸 따로 장을 보니? 니네 식당 재료 시킬 때 오는 거에서 가져오면 되지. 어머니, 그건 식당에서 쓰는 거라 그렇게 안 돼요. 예산도 식당 수입에서 나오는 건데 제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면 어떤 직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어차피 네 건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니? 너도 참 고지식하다. 그까짓 동네 식당이 무슨 회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구나. 어머니 눈에는 그까짓 동네 식당일지 몰라도 저희 식당 규모가 좀 돼서 제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봤자 식당이지 뭘 그래? 그게 우리 상훈이처럼 애들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화를 참느라 그날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아서 새벽에 집에 오자마자 남편하고 한바탕 말다툼을 했죠. 당신 집안이 교육자들 많아서 그러는 건 알겠지만 어머니 너무 대놓고 내 직업을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 제사 음식 하라고 불러놓고 왜 내 직업을 자꾸 폄하해? 그게 진정한 교육자의 태도야? 엄마가 워낙 교육자라는 거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셔서 그런 면이 있어. 그렇다고 태도 어쩌고 하는 건 당신도 너무하는 거지. 당신이 그런 말 듣기 싫으면 먼저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먼저 시작한 건 당신 어머니야. 당신 어머니라니 말 조심해. 이제 당신한테도 어머니잖아. 당신이 식당 일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태도가 안 돼 있으니까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생각 안 해.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죠. 저는 그날 당장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엄마한테 안겨서 펑펑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토록 제가 결혼하기를 바랐던 친정 식구들을 어떻게 실망시킬 수 있겠어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저는 어쩌면 제가 이런 관습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시어머니한테 제사 음식을 며느리가 다 해야 되는 건 너무 예전 방식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네가 지금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 말을 하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조용히 하라는 대로 해도 이쁘게 봐줄까 말까인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야, 니까지 게 지금 우리 집안을 뭘로 보는 건데? 이게 아주 상훈이 때문에 받아줬더니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오르려고 드네? 라며 방방 뛰는데 너무 억지스럽고 말 같지 않으니 오히려 제가 할 말을 잃게 되더군요. 저는 이 집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사는 잊혀지기도 전에 또 찾아오고 찾아오기를 반복했고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식당 일로 너무 바빠서 제가 도우미 비용을 낼 테니 제발 사람 써서 음식을 준비하시라고 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한술 더 떠서 식당에 찾아와 손님들 있는 데서 네가 지금 집안 제사도 제쳐놓고 장사나 하겠다 이거냐? 니네 집안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도리도 무시하고 돈이면 다야? 내가 아주 너 제사 빼먹으려고 핑계대는 거 지긋지긋해 죽겠다. 라며 호통을 쳐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끌고 시댁으로 갔어요. 혹시라도 오늘 일이 부모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매니저와 직원들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그럼에도 남편은 번번이 자기 엄마 편만 들더라고요. 나는 당신이 이해심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어떻게 항상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이제 이 집 사람이니 우리 집안 제사가 당연히 중요한 거 아니야? 당신 참 말 잘한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 술술 말이 나오는 사람인 줄 몰랐네. 당신네가 그렇게 오르면 이해심 있는 여자한테 지금 한 말 다 하고 결혼하자고 하지 그랬어. 왜 날 속이고 결혼해? 속이다니. 말 조심해. 아우, 진짜 장사만 하던 사람이라 그런가? 왜 이렇게 말이 험한지 모르겠네. 그 무렵 저한테 남편을 소개시켜준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남편이 38이 되도록 결혼 못했던 게 바로 이런 집안 분위기 때문이었다네요. 내가 너한테 제사 이야기 듣고 너무 놀라서 좀 알아봤었거든. 근데 그 집이 꽉 막힌 걸로 유명했나 보더라. 그 남자 어머니 친구들도 자기 딸은 그 집에 안 준다고 대놓고 말할 정도였대. 나 너무너무 미안하다. 좀 더 잘 알아봤어야 됐는데. 네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 매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죠. 어쩌다가 TV에 제사 줄줄이 지내는 시댁 이야기가 나와도 21세기에 그런 집이 진짜 있을까 하고 믿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제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면서 또 바라는 건 많더라고요. 니네 식당 분점 낸다며? 그건 누가 알지 안 정했으면 우리 사기네가 하면 딱 좋을 것 같다. 우리 양서방이 교사가 너무 힘들다고 관뒀거든. 근데 언제까지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이제 기운도 차렸으니 일을 할 수 있지 싶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사실 얕은 계산을 속으로 좀 했죠. 아가씨한테 식당을 차려주면 저희 집 무시하는 소리도 덜하고 제사 때도 저만 불러서 일 시키는 건 그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착각이었어요. 니네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양념도 본점에서 주는 것만 쓰라 하고 메뉴 하나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 상희가 코다리찜 하고 싶댔는데 네가 안 된다고 했다며? 너 시댁 아가씨가 네 밑에 직원 같니? 코다리찜은 거기 주변에 전문점이 있어요. 저희는 국하고 탕이 주력이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오히려 식당 퀄리티가 떨어져 보여요. 분점이 본점하고 같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잔말 말고 코다리찜 넣어라. 그냥 하라면 해. 어머니, 그 식당은 저희 거고요. 어머니가 경영에 참견하실 일 아니에요. 자꾸 이러시면 가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 알아볼 거예요. 서방님도
교직 다시 알아보시라고 하세요. 제가 물러서지 않자 시어머니는 더는 말 못하더군요. 그렇게 세게 나갈 수 있었던 건 아가씨 남편이 교직이 힘들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금품을 받고 잘렸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를 부려먹을 때는 그렇게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다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입을 딱 다물고 저한테만 한마디 말을 안 했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소개팅해줬던 친구한테 들었고요. 그 친구는 미안해서 그런지 계속 저한테 이런저런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러다가 결혼 1년 좀 지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리를 못 쓰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것 말고는 크게 아픈 데가 없었는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도 제대로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펑펑 울었어요. 빈소를 마련하고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느라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였어요. 내일 모레니 증조모님 제사인 거 알고 있지? 지난번 육적은 너무 뻣뻣하더라. 이번에는 고기 좀 좋은 거 사와라.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친정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 지내야 된다고요. 누가 뭐래니? 그건 니네 친정 식구들 보고 하라고 해. 넌 우리 장씨 집안 사람이야.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도 제사는 모셔야 되니까 잔말 말고 내일 장 먼저 봐서 집에 갖다 놔. 진짜 미쳤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고 그걸 들은 동생 부부가 놀라서 제 등을 토닥이며 진정시키려 애를 썼어요. 저형, 이런 말씀 정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집 진짜 너무하네요. 형님도 아직 얼굴도 안 내미시고 너무 자기 집안만 챙기시잖아요. 매부가 분노하며 저를 안타깝게 보더군요. 남편은 정교수 임용이 되어야 한다고 모교에 학과장을 만들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곧 다시 전화를 하더니 장례식장에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잘못했다고 빌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을 굳혔어요. 어디 망신 주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누가 망신당하나 내기하실래요? 장사치 쌍스럽다 말만 들었지? 이럴 줄은 나도 몰랐는데. 그래, 어디 해보자. 전화를 끊은 저는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속으로 빌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편히 보내드리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세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서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을 챙겼어요. 장례식에 오니 남편이 와서 동생과 매부 옆에서 멀뚱거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제가 자기 옆에 가지 않으니까 눈치를 보다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 나 빨리 다시 가봐야 되는데 당신 없어서 붙잡혀 있을 뻔했잖아. 근데 이 서류 봉투들은 다 뭐야? 잠깐만 있어봐. 다시는 못 오게 해줄 테니까.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고 무슨 소리냐고 묻는데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은 채 빈소 안으로 저벅저벅 오더군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경악하는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네가 그랬지? 누가 망신당하나 보자고. 봐라, 이거 네가 자초한 거야?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 눈 하나 깜빡할 것 같아? 니네 집안 같은 족속들이 뭐라고 하는 거에 쫄기라도 할까봐? 어림없어. 앉아보세요. 저는 냉정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오셔서 이 꼴을 보기 전에 얼른 끝내고 싶어 조바심이 났어요. 저는 갖고 있던 서류 봉투를 하나씩 꺼내며 조곤조곤 말했어요. 이건 이혼 서류고요. 이건 아가씨가 하는 분점 해약 통지서예요. 여기 이건 그동안 아가씨가 재료비 빼돌리고 장부 조작한 자료고요. 여기에는 어머니가 집안 제사 장부라고 했던 거 영수증이랑 내용 증명이에요. 이 돈 다 주셔야 해요. 전 이제 그 집 사람 안 할 거니까요. 만약 이거 하나라도 동의 안 하시면 저 이거랑 오늘 여기서 있었던 일까지 이 사람 모교 학과장한테 가서 전부 다 얘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것뿐 아니에요. 저 이거 그 학교 학생들 보는 게시판에도 다 올릴 거고 이 사람이 강해 나가는 학교에도 다 알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제부, 이 할머니 신발 신고 올라온 거 사진 찍었죠? 네, 제가 다 찍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남편은 서류 봉투들을 들고 덜덜 떨기만 했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니? 결혼해서 시댁에서 일 좀 했다고 이래도 되는 거야? 그렇게 베어먹지 못한 티를? 왜 베어먹지 못한 집에 하는 식당에서 돈을 해먹었어요? 어떻게 배우면 그래요? 저의 차가운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 그래도 이런 걸 이성적으로 해결해야지. 이건 너무하잖아. 그것도 장인어른 장례식에서. 이러면 돼? 언제부터 장례식 챙겼어? 늦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얼른 내뺄 궁리만 했으면서. 당신 학교에는 당신이 이런 사람인 거 알아? 저기요, 이 사람이 땡땡대학이랑 땡땡대학에 강사로 나가거든요? 거기 아는 사람 있으면 알려주실래요? 자기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한 번 얼굴도 안 보이다가 잠깐 와서는 취직 자리 때문에 얼른 가야 된다고 했다고요. 제가 큰 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어머니와 남편은 얼굴을 가리느라 정신 없었어요. 너 아무튼 나중에 집에서 보자. 아니요. 거기서 볼 일 없으니까 여기서 다 듣고 가세요. 자꾸 일을 질질 끌면 아가씨가 가입한 맘카페여도 아가씨 어떤 사람인지 다 까발릴 거예요. 여기 이 장부까지 다 올려서요. 다들 앞으로 얼굴 들고 살고 싶으면 알아서 조용히 나가세요. 사람들은 시어머니 보고 구두를 신고 빈소에 올라오는 사람이 어딨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교양이냐, 그러고도 학생들을 가르쳤냐며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꽁무니가 빠져라 장례식장에서 도망을 쳤고,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후 저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뒤늦게야 시어머니는 몇 번이고 저한테 전화하고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했지만 질릴 대로 질린 저에게는 통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식당에 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자며 자꾸 착한 척을 하길래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리를 있는 힘껏 걷어차버렸어요. 나한테 더는 그런 수작 안 통하니까 딴 데 가서 해. 저는 8개월 후 제가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받고 이혼을 했고 남편 집과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시댁의 시자만 들어도 완전 질려버려서 결혼은 다시 안 한다며 그렇게 5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2년이 되려니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됐지 뭐예요. 남편은 저희 식당이 있는 건물 주인이었는데 제가 일을 똑 부러지게 하는 게 마음에 들어서 계속 지켜봤다고 하네요. 지금은 친정 식구들 그 누구도 걱정 안 할 만큼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상처에 더 신한 것처럼 아플 때가 있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 그런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매일 행복한 일들 가득하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